매크로 불확실성이 커졌던 7월 한 달, 정치 변수까지 포함이 되면서 시장이 많이 요동쳤습니다. 이제 7월 말로 들어가면서 이번 달 후반부에 있을 이제 미국의 FOMC 회의 소화 이후에 하반기에 매크로에 대한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줄어들게 될 것인가. 이에 따라 아마 시장 모습도 많이 달라지겠죠. 이 부분에 대한 큰 그림 오늘 같이 그려드리겠습니다. 김상훈 하나증권 수석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이번 주에 FOMC 회의 앞두고 있습니다. 글로벌 이제 유동성 흐름이 많이 또 바뀔까? 사실 시장에서는 기대하는 부분은 명확한 것 같거든요. 금리 인하, 주목해야 될 이제 이번 두 가지 포인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선 FOMC만 놓고 본다 그러면 사실 이 FOMC가 일어나기 전에 항상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닉 티밀하우스라는 기자가 항상 어떨 건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거의 대변인이라고. 그렇죠. 네. 근데 이 전까지는 사실 금리 인하에 대해서 시기상조다라는 의견들을 사실 뭐 기자분이 엄청난 본인의 뷰를 기사에 녹여내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읽어보면 뉘앙스라는 걸 저희가 볼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쪽이었는데 이제 주말 사이에 하나 도 기고를 했는데 이번에 7월 FOMC는 지금 시장이 9월 인하를 100% 드디어 반영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말까지는 한 2번에서 3번까지도 반영을 하고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7월 FOMC가 이제 너무 빨리 인하했을 때의 위험과 너무 늦게 그 인하를 했었을 때의 위험 두 개 중에서 계속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 결정을 내놓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썼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7월 FOMC가 9월 인하를 어느 정도 시사할 수 있는 회의가 될 것이다 라는 뉘앙스로 썼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월스트리트저널의 닉 티밀하우스 기자의 견해가 그래도 조금 도비시하게 비둘기파적으로 바뀐 거를 주말 사이에 확인할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지금 9월 인하를 바라보는 걸 엄청나게 뒤바꿀 정도의 매파적인 회의가 되지는 않을 수 있겠다라는 게 저희가 보고 있는 기본 시나리오입니다. 기대해도 된다. 그렇죠. 이렇게 근데 들려요. 다만 7월 FOMC 때 인하를 할 수 있다라는 좀 극단적인 베팅들도 있는데 그 정도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극 비둘기의 판은 아닌데 네네. 매파 쪽으로 기울지는 않을 것. 네네. 네, 이렇게 보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주목해야 될 포인트는 지표 자체가 지금 많이 시그널을 주고 있잖아요. 네, 이번 맞습니다. 7월에도 고용이랑 물가지표, PC까지 다 소화가 된 구간 안에서 거의 다 갖췄다고 보는 것 같아요. 네. 맞죠? 맞습니다. 근데 우선 다 갖췄다라고 보기에는 네. 뭐 아쉬운 미국의 부분은? 물가가 어쨌든 목표치는 아시는 것처럼 2%잖아요. 그쵸. 근데 2%까지는 아직 요원하단 말이죠. 그래서 뭐 3개월 이동평균으로 보나 6개월로 보냐 9개월로 보냐 1년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수치가 어마무시하게 다르거든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그 하나증권은 그래도 보험성 인하의 가능성을 보거든요. 그게 어떤 그러니까 의미일까요? 이런 거죠. 여태까지 인하 사이클이 미국은 역사가 깊기 때문에 저희가 사례들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뭐 당장에 가장 최근에 코로나 때 또는 글로벌 금융 위기 때, 뭐 IT 버블 때, 그러니까 뭔가 저희가 다 뭐 책으로나 뉴스로 접했었던 뭔가 이벤트가 터지고 나서 사후적으로 금리를 어쩔 수 없이 인하해야 되는 거를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인하, 그러니까 리세션 컷이라고 영어로 얘기를 하고 그게 아니라 뭔가 불거질 것 같으니까 그 전에 사전적으로 대응을 하자라는 걸 이제 인슈런스 컷, 보험성 인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실 뚜렷한 정의는 없습니다. 근데 다만 제가 생각하는 정의는 무언가 이제 발생하기 전에 조금 애매모호한 과정에서 인하를 선택하는 걸 보험성 인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5월 FOMC 때부터 사실 파월은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연준은 듀얼 맨데이트라는 양대 책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를 같이 지켜야 됩니다. 인플레이션도 잡아야 되고 고용시장도 되게 잘 잡아놔야 돼요. 완전 고용을 달성해야 되잖아요. 하지만 지금 파월이 5월부터 주구장창 얘기하고 있는 건 이 두 가지 중에서 나는 고용시장에 조금 더 집중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물가가 어쨌든 지금 고점부터 많이 내려오곤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디플레이션이라고 얘기할 수는 절대 없지만 디스인플레이션 기조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혹시라도 자칫 인하 시점을 놓쳐버리면 실업률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사실 그거는 과거 사이클로 보면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들을 좀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들을 5월부터 얘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두 가지 양대 책무 중에서 연준은 그래도 실업률이 더 올라가고 고용시장이 냉각되는 부분들을 선제적으로 막으려는
의지는 분명히 표명을 했다. 그래서 물가만 조금 더 빠지면 저는 보험성 인하는 가능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희 하나증권은 사실 9월에 첫 인하를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보험성 인하 그러니까 선제적인 어떤 대응이 있을 거다. 대응적인 성격으로 그러니까 샤워실에 바보라고 표현 많이 네. 하잖아요. 네. 경기 침체 오고 나서 이렇게 뜨거워지고 또 네. 이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성격의 인하 결국은 시장에서 기대하는 연착륙과 맞물리는 그 시나리오를 그리고 계신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이쪽으로 가보죠. 지금 한 7월 딱 중순부터 네. 특히 피격 사건 이후로 네, 네. 트럼프 트레이드라는 말이 시장의 가장 핵심 키워드가 또 되고 있지 네. 않습니까? 트럼프 트레이드란 뭐 주식 시장에도 영향을 주고 채권 시장에도 영향을 주고 뭐 대체 자산도 이 때문에 포트폴리오 네.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네.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채권 시장에서 어떻게 좀 점검을 해봐야 될까요? 우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끊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트럼프 트레이드라는 말이나 가끔 저희가 이제 오랜만에 들어보거나 새롭게 생긴 이제 신조어 같은 것들이 일명 그 소위 내러티브를 형성을 하면서 스토리텔링들이 가능해져요. 그러니까 금융시장에 돈이 많을 때는 그런 내러티브에 뭔가 포지션이 쌓이면 한쪽으로 쏠리는 게 당연합니다. 근데 다만 저는 대선까지는 네. 이 트럼프 트레이드라는 이런 대선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게 최소 채권 시장은 그 투자자분들께서 시청자분들께서 일비하지 말자라는 쪽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답부터 딱 주시는 네, 거네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선 대선까지는 통화 정책하고 펀더멘탈이 훨씬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막말로 네. 만약에 연준이 연말까지 3번의 인하를 파월이 단행을 했다라고 하면 트럼프가 당선이 되더라도 추가로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룸은 그렇게 크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의 중립금리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얼마나 연준이 인하를 할 거냐, 경제지표에서 고용이나 물가가 얼마나 꺾일 거냐, 혹시 재반등하는 건 아니냐,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여기 나와서 뭐 트럼프 트레이드 참가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시장이 우려하고 있는 게 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제 생각을 답변을 드리면 우선 베어 스티프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근에 많이 놀라오던데 그쵸,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베어라는 건 주식시장에서도 약세를 얘기를 하는 거고 네. 채권시장에서의 약세는 금리가 상승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건데 장기물과 단기물 금리가 다 같이 상승하는 과정에서 네. 장기물 국채금리가 더 많이 상승해서 장단기 금리가 지금 역전이 되어 있잖아요. 이게 풀리면서 계속 장단기 금리 차가 확대되는 그림을 베어 스티프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우려를 하는 이유가 크게 3가지예요. 네. 그러니까 첫 번째는 2016년도에 트럼프가 그때 힐러리를 꺾고 서프라이즈로 당선이 됐었을 때 네. 그때 트럼프의 정책이 뭔가 재정 적자를 되게 확대할 것 같다. 라고 해서 저희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쵸. 2016년 11월, 12월 보면 금리가 많이 상승을 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두 번째가 이제 재정 적자입니다. 재정 적자가 늘어날 거니까 그럼 국채 공급을 그걸 메꾸기 위해서는 더 많이 찍어야겠죠. 발행해야 되고. 그렇죠. 그러면 공급 부담 때문에 금리가 상승할 수 있다라는 게 두 채권가격 번째고. 떨어지고. 그렇죠. 예. 그리고 세 번째가 반이민 정책이에요. 근데 이 3가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네. 2016년 대선과 지금의 차이점은 사실 바이든이 뭐 이벤트로 인해서 사퇴를 하긴 했습니다만 바이든 대 트럼프 1분기 때 경합주들의 여론조사만 보더라도 미국 대선 사실 7개 경합주만 보면 되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모두 트럼프가 이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컨센서스는 지금 대선을 하게 되면 트럼프가 이길 거다라는 게 사실 많았어요. 예. 근데 지금 갑자기 뭐 해리스로 바뀌고 바이든이 사퇴한다고 해서 트럼프가 될 거니까 갑자기 재정 적자가 늘어나면서 베어 스티브가 일어날 거다라고 하는 건 조금 전 내러티브의 성격이 있다고 보고요. 6월에 금리가 너무 많이 내렸었어요. 네. 그래서 금리의 반등에 대한 조건들을 찾기 위한 하나의 내러티브에 불과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정 적자는 저희 작년 3분기 때 미국채 10년물이 5%까지 급등했었어요. 네. 그때 왜 급등했는지 기억하시나요? 왜 그때도 이랬어요? 재정 적자 때문이었어요. 같은 재료로. 미국의 신용등급이 2011년 이후로 강등되는 일이 있었고 그 배경이 재정 적자를 소화할 수 있느냐였습니다. 그럼 이건 바이든 정부 때나 트럼프 정부 때나 똑같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상 이게 지금 갑자기 나타난 재료는 예.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펀더멘탈과 통화 정책을 더 유심히
봐야 된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펀더멘털로 그리고 통화정책, 연준으로 다시 또 시선은 옮겨가게 될 것이고 지금 정치 변수인 트럼프 트레이드로 인해서 단기 잡음들이 많이 생기고는 있거든요. 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너무 걱정하지 마셔라. 특히 7월에 많이 거론이 됐던 트럼프 트레이드로 인한 금리 시장에 대한 이런 이벤트들은 귀에 걸면 또 귀걸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진 않으셔도 된다라는 포인트를 살펴봤고요. 그렇다면 최근 증시 조정 배경도 사실상 앞서 말씀하신 그 세 가지 포인트 때문에 채권만큼이나 증시도 흔들린 거잖아요. 여기에 있어서도 대선까지 증시 역시 매크로적인 측면에서 크게 우려하진 않아도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도 되나요? 네, 우선 저는 그러니까 바텀업을 분석하거나 증시를 분석하는 사람은 아니어서 뭐 실적은 좀 제외하고 말씀을 드리면 네. 굳이 왜 지금 증시가 좀 조정을 받느냐. 빅테크도. 네. 네. 그러니까 그게 뭐 트럼프 트레이드에 영향을 받는 부분들은 좀 있습니다만 그냥 네. 저희가 탑다운 관점, 매크로 관점에서만 보면 사실 상반기 때랑 지금이랑 다른 게 미국이 정말 인하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의구심이 되게 컸다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9월 인하 확률이 100%가 됐어요. 네. 그래서 과거 역대 사이클을 살펴보면 금리 인하 전후 2, 3개월 때 항상 증시는 조정을 받았고 마치 답처럼 금리 인하 시작 이후 2개월 뒤에 주식을 사자라는 패턴이 거의 공고할 정도로 인하를 하면 유동성이 풀리니까 증시에 좋을 거다라는 건 예. 모두가 알고 있지만 인하를 하게 되는 이유가 있을 거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우려를 하는 거고 과거 패턴에 대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좀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정 장세가 그렇게 길 거다라고 탑다운 관점에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보험성 인하를 저희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같은 그림으로 통화 정책의 중요성도 강조를 하셨고요. 그럼 우리는 한 8월쯤이면은 이제 인하를 하게 될지 연준보다 빨리 아니면 어느 시기를 보시는지 간략하게만 듣고 마무리할 수 있을까요? 저는 8월 인하가 기본 전망이고 여전히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8월 인하가 물 건너가고 10월이나 11월에 인하를 한다고 하더라도 예. 저희는 시장 금리의 영향력은 제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책 당국의 의지 때문에 보험성 인하 성격에서는 기준금리 인하 시점 폭보다 결국에는 정책 당국의 의지로 인해서 시장 금리가 내려갈 수 있는 룸은 거의 정해져 있다라고 저는 네.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야기 여기까지 들을게요. 아쉽네요. 김상훈 연구위원과 함께하면서 또 출발 성공 투자 이야기 마무리 짓고요.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